네, 울산교육청 김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학교 시설 복합화, 학교 복합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지역 협의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처음에 고민을 할 때 우리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학교 복합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21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각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봤더니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성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문제로 우리 그 부서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학교 복합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 그리고 경제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성과를 거두려면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그 취지와 의미와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청 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 특히 또 학교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또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를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지자체에 그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화와 관련된 추진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1년도 7월에 울산에는 시청과 기초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학교 복합화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1개 구만 있었습니다. 25년도까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복합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교육부에 지금 현재 올해 공모 사업이 안내가 되기 이전이니까 우리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접근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전혀 지자체에도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도 또한 사업을 지자체에 안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구청에서 남목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활애소시 사업 공모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에 남목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남목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스쿨 리모델링 대상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주차장과 또 사택부지, 쓰지 않고 있는 사택부지에 어울림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21년도에 말씀드렸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관련해서 시청에다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간에, 교육감님과 시장님 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을 올려서 지역협의체를, 일단은 사업 내용보다는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내용도 의미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교육감님도 바뀌시고 시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조금 유명무실화돼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이제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됐는데, 22년도에도 시청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도 안내를 드렸으나 사업 계획이 없다 보니 또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끝이 나고, 또 동구청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목초 관계로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청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해서 교육청에 방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의 민원, 주차장의 해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년도 올해죠. 올해 2월 20일에 저희들이 시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 구의회 의원님들, 지역 주민, 학교 관계자분들을 다 모셔놓고 교육부 공모사 발표 직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직접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을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역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라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왔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지역 협의체 참여 의향서를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시청과 5개 구군이 모두 다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 영상인데요.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2월 20일 날 저희들이 시청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해 봤던 내용인데, 유튜브에 보면 그 학교 시설 복합화 설명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요 내용이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 6, 7분 정도 되니까 참고해서 그때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의미와 또 사례 이런 것들 소개해드리고, 또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공모 사업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그 이후에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그 궁금증, 또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토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형태의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그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협의체 관계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청 공무원들 한 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활동 사진입니다. 지역협의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앞서 두서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협력이 조금 필요했고, 또 상호 교류의 장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선이다. 사업 추진보다도 그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그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해서 조직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올해 다 구성이 되면 정기협의회 모두가 다 참여하는 정기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진지 시찰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연수도 해가는 그런 일정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먼저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전담 부서가 없잖아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먼저 조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서 내에서 또 저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으로 있고요. 교육여건 개선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나 또 MOU 체결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맡아주기로 했고, 또 교육협력 담당과는 지자체, 그리고 또 시의회 이런 협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서는 역시 시설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타 부서라고 해둔 것은 이제 현안 사업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그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림으로 가져가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추진단에서는 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광역 단위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교육부와 개발원에서 이렇게 협력과 자문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고,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는 말씀드렸던 TF 조직,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저희들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할 이제 총괄이라고 보다는 이 사업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또 타 부서랑 협력을 진행해 줄 부서가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청, 그리고 4개 구, 그리고 1개 군청 이렇게 모두 다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밑에 있는 실무협의회는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남목초와 같은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동구청과 학교와 또 관계지원청과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이렇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그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목초는 생활의 SOC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하 주차장
그 1층과 2층 지하에 2개 150면의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하고 사택 부지를 활용해서 어울림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육부의 공모 사업이 나왔을 때 여기 학교로 봐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주차장만 들어와서는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인 내용과 의미를 좀 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교육부 공모 사업을 할 때 추가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제안을 한번 공모를 신청을 해 봅시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서 남목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 위 일부 지상 2층에 해당되는 건물을 지어서 이 학교는 체육관이 실제로 그 안에 교계가 탁구여서 탁구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학생들이 체육관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 제약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건 사업은 탁구부를 밖으로 빼내가는 것이었는데 복합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상 건물 안에다가 복합시설, 주민체육시설 같이 넣을 때 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또 늘봄과 관련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강당, 또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과 내에는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 이렇게 쓰지만 또 방과 후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또 공동 육아 교실, 그리고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구청에다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울산 공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남목초는 이미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추진해야 되는 울산 공고에 해당되는 내용은 역시 이 학교도 개축을 통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 대상 학교입니다. 근데 사부지도 엄청 넓고 또 전체 10개 동이 교사동이 있는데 9개 동이 개축 대상입니다. 다만 한 개가 빠져 있는 그 체육관이 40년 이상이 안 되어서 빠져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복합화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시청과 또 해당 기초단체에다가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수영장을 넣고 또 주차장도 넣고 주차장 위 상부에 지상 주차장, 그리고 수영장 위에도 다목적 체육관과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공고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제안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협의체 향후 일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MOU를 체결할 텐데 광역 단위의 지역협의체를 MOU를 체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시청과 5개 구군청이 모두 함께 기본 협약을 체결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MOU를 체결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5개 단체가 같이 모든 기관장이 다 참여하는 한꺼번에 단체 협약을 맺게 되면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실시 협약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행정적인 부담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접근해 보니 지자체의 담당 부서 담당자에게만 의지해 가지고는 이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경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서, 교육부에 계획서 신청할 거고, 또 선진지 탐방도 한번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로.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다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가고, 또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도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이렇게 상당히 좀 복합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가 소통의 문제고, 의미와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부분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나서 얘기합시다라는 내용이 중심이었고, 교류의 장, 또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지역 협의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 지자체가 참여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의 성과지 교육청의 성과지 이런 내용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담당자나 기관의 인센티브가 조금 더 제공이 됐으면, 그리고 업무 부담도 조금 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관별로도 학교 복합시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관 내에도 그렇고 또 부서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역시 지역민과 함께 학교가 교육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것,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리고 사업의 일관성도 유지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교육부에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후 관리, 아까 소유 관리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그런 부담에 대해서도 조금 덜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 안전이나 학습권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을 때 항상 세티드 설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학교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의 인식의 문제, 학교 문화의 문제, 교직원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프티드 설계가 모든 것들을 안전을 담보하고 또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에 대한 또 교직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또 이렇게 바르게 접근해가는 방식,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교육부에서 같이 그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이런 것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앞서 남목초는 예산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추세를 보게 되면 예산의 구조가 생활 SOC 사업과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는 것은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만, 그 이전의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 구조가 제가 파악하기로 국비가 50%, 또 시비가 35%, 지자체에서 15%의 재원을 이렇게 진행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의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50%의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